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다스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의 인력을 2배로 늘리면서 조만간 핵심 관계자들을 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다스 비자금 의혹 어떤 건지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참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 아니냐 이 논란에서 시작됐던 건데요. 처음엔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이냐. 그런데 도곡동 땅이 매각이 됩니다. 매각된 자금이 다스로 들어갔는데 다스에서 또 BBK에 투자를 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BBK가 이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BBK가 혹시 이명박 당선인의 것 아니냐 이 주장에서 다스가 출자했던 돈이 BBK로부터 다시 다스로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피해자의 구제 비용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 왜 다스로 도로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정권 차원의 음모가 아니냐 이렇게 일이 비화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특검이 정호영 특검이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120억을 횡령한 정황은 밝혀낸 건 사실인데 실소유주 논란의 이 불씨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꽤 오랜 시간 거의 10년이 흘렀는데요. 2008년에 벌어졌던 특검이니까 지금 다시 다스의 소유주는 누구냐.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관심이 뜨거워져서 언론이 먼저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고 이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캐기 위해서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밝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밝히지 못했지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가 아니냐 하는 이제 일종의 확신이 깔려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읽어야겠죠. 네. 자, 지금 전담 수사팀이 인력을 지금 처음보다는 2배가량 좀 늘려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팀이 해결해야 할 핵심 의혹들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좀 반복이지만 2007년에 그 한나라당의 대선 경쟁 때는 BBK,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주가 조작, 김경준 씨의 주가 조작을 BBK가 관여되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BBK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 조작도 알지 않았느냐가 당시에 그 논쟁거리였으면 이후에는 2008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호영 특검이 그 발족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스와 BBK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다스에서 120억 원의 차명 계좌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0억이 뭐냐? 이게 비자금이냐?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다스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 당시 당선인하고 다스가 그 연관은 못 밝혀 증거가 없다. 실소유자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120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비자금이라고 하면 조세 포탈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개인의 직원 개인의 횡령 혐의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이 사건이. 이후에 이 다스가 BBK에 140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본 다스나 다른 회사들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때문에 김경준 씨 때문에 그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회사인데 소송을 낸 거예요. 미국에. 김경준 씨가 미국 국적자였으니까 그 소송을 하면서 이 김경준 씨가 스위스 은행에다가 빼돌린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가 조작을 해서 그 미국으로 가져간 돈을. 그 돈이 동결이 됐는데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거니까 그 피해자들이 나눠 가지면 되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스위스에서 계좌 동결이 풀리고 그러면서 다스도 채권자 중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스가 다 가져온 거예요. 그 돈을. 여기서 이게 그러면 개인 기업 그러니까 주식회사지만 다스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왔느냐.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정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계속 또 다스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이 얘기가 된 거는 이제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거는 그 문제하고 다스가 돈을 다 돌려받은 문제하고 120억 원에 2008년 2월 21일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을
횡령금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게 네. 비자금 아니냐. 네. 그러면 정호영 특검팀이 다 알면서도 비자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또 새로운 이제 그 의문이 뭐라 그럴까 의혹 제기가 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120억 원이 2008년 2월에 정말 그 결론 내렸던 횡령인지 아니면은 이 다스의 그 수뇌부들이 경영진들이 관여된 비자금인지 네. 그 성격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예.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2008년 2월 21일 특검 발표 이후에 이 120억 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뭐 그 횡령 혐의를 받았던 그 직원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황이 되겠죠. 그런 거와 네.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 다스 비자금이 2005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5년이 120억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럼 2005년에 더하기 하면은 2016년에 끝난 거예요. 2015년 12월 말에 예.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이 저 횡령액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그게 끝난 거죠. 그런 그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예, 이게 그리고 또한 그 조세 포탈이라 그러면 또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호영 특검의 경우에는 2008년 2월 21일 날 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게 조세 포탈인 걸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예. 하면 거기에 10년을 또 해야 돼요. 예. 네. 그럼 그게 2018년 2월 21일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달이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지금 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사진들을 지금 2배로 늘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이수희 변호사가 아주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 안점으로 두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120억 원, 이 비자금의 성격 문제 네. 그리고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 그렇죠. 또 정호영 특검이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덮었느냐? 덮었느냐 네.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120억 원 비자금의 성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특검에서 조사한 것은 개인 횡령으로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이번에 검찰이 수사팀도 보강을 했지만 20명 규모가 넘습니다. 첫 소환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무성했고 보도는 이미 꽤 됐는데 아직도 관계자 소환 조사가 없었던 겁니다. 네. 2008년 초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대면 조사를 하긴 했는데 꼬리곰탕을 먹고 30분 만에 조사 끝났다. 꼬리곰탕 조사. 거기서 덕담 나눈 거냐? 무슨 얘기를 조사했겠느냐? 이제 이런 비난이 일부 있었죠. 이번에 그 횡령한 직원은 말단 격리 직원인데 조모 씨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환이 될 것이고요. 그 돈을 또 맡겨둔 사람이 있는데 협력업체 이모 씨입니다. 예. 그리고 다스 내에 그 당시에 이 어떤 자금을 관리했던 임원과 그리고 당연히 대표가 있겠죠. 이들도 지금 이 소환 조사 대상인데 지금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단순 개인 횡령이 맞느냐. 2008년 초에 이미 조모 씨의 횡령이다. 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예. 조모 씨는 여전히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보직은 이제 변경됐고 하지만 도대체 120억, 당시에는 80억이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이 100억대의 돈을 횡령한 직원을 예. 회사가 유지하나요? 고용을 유지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이거 형사 소송하지 않나요? 감옥에 가 있어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그 회사에 다시 입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 예.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조모 씨는 오히려 회사가 특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개인 횡령이라고 하는 발표는 지금 와서도 믿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조모 씨를 통해서 이 돈이 회사 외부로 흘러나가서 이모 씨라고 하는 협력업체 이 대표를 통해서 관리돼서 돈은 불었어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횡령이 이런 돈이 있는가? 뭐 해외에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니고 이들이 도피를 하지도 않았고 멀쩡하게 재직해서 일을 하면서 이 돈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이것이 개인 횡령 자금인가 비자금인가? 예. 이 부분부터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수사팀이 뭐 조만간 정호영 전 특검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결과가 최선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는 결론이 최선이었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과 검찰이 다른 게 특검은 기간도 정해져 있고 네. 또 수사할 수 있는 그 대상도 딱 특정을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2008년 1월,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 다스의 그 뭐 차명 계좌라든가 이 120억 원이 정호영 특검팀이 봤을 때 이것이 조세 포탈 비자금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느냐, 네. 있었는데도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던 거냐라는 게 이제 그 뭐 살펴봐야 될 주요 안점인데 네. 뭐 정호영 특검팀이 전부 다 법조인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또 이게 문제된 게 꽤 됐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봤을 때 뭐 그 직원이 여전히 거기서 일하고 있다든가 이거는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잣대를 댈 수는 없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8년 1월, 2월 네.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미진한 것이 그러니까 미진하다고 그래서 그게 또 직무유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자금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서도 그 특검 기간이 끝나고 검찰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기록들을 다 넘기는 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예. 근데 지금 정호영 특검 팀에서는 이 그 120억 원 비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할 그 영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게 직원의 개인 횡령이면 그거는 이 그 특검의 목적이 아니었죠. 수사 네. 목적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파고 들어가서 수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로 지금 혐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는 그 특가법상 안의 범죄여야 돼요. 그 특가법상 안의 범죄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뇌물죄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 대표적인 게 조세 포탈이거든요. 그게 3억 원 이상이면 이 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 다스의 비자금의 경우는 이 조세 포탈 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호영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단순 횡령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예. 네. 당시 그 특검팀에서 활동을 했던 수사 검사, 현직 수사 검사, 현직 검사인데요. 지금 정호영 특검팀에서 이 내용을 덮으려 했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겠는데요. 자, 120억 원의 자금을 확인했을 뿐 다른 특별한 수사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여직원이 수사 결과 단독으로 횡령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상사의 공모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알면서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은폐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논란을 가리기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서 지금 이제 이 조모 검찰 연구관이 대검 연구관이 지금 이 검찰 내에 이 조직 전산망에 올린 글이거든요. 네. 10년 전 파견 검사의 소회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그때 120억 비자금을 우리가 밝혀냈지 비자금이 아니고 횡령자금으로 이제 규정했습니다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특별한 수사기법을 쓰지도 않았다. 수사기법을 썼으면은 더 뭐가 드러났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한 대목인데 그때는 일반적인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서 저때 밝혀내지 못한 게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8년 전에 사건 하나예요. 새로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조모 횡령했던 격리 직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 이건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고 지금 확인된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까 글에 나와 있듯이 상사의 개입 여부. 이건 단순 직원의 개인 횡령이었을 뿐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했던 흔적은 당시에 못 찾았다. 근데 지금 만약 그걸 찾으면 저게 이제 번복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이제 또 다시 쟁점화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었지 않습니까? 의혹의 대상이. 그래서 덮었던 것인지 이게 정치적인 이제 행위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인지는 하나의 사건을 지금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명의 검찰 수사팀이
새로운 정황을 밝혀내느냐.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세 포탈의 여지가 있느냐. 이것은 거의 확실한 비자금이라는 정황 증거가 밝혀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은 진실일 수도 있고 이번 재수사에서 번복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당시에는 덮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다면 당시 정호영 특검팀, 지금 이제 조모 연구관의 저 말은 기각이 되면서 상당히 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관여 여부인데 이 부분의 규명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게요.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민사 소송이 아니라 형사기 때문에 형사는 민사보다 더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는 많은 정황들이 합쳐지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증명력이 다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형사는 다르기 때문에 뭐 관련 진술자 특히나 뭐 대표가 이상은 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내왔던 논지가 이거는 그 형 거지 이상은 형 거지 MB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뭐 그 아마 관련 서류나 모든 것이 저는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뭐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형사에서는. 뭐 그것은 지금 검찰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소유자가 진짜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12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횡령이라고 했을 횡령 부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별다른 추가의 또 비자금을 만약에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공소시효는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비자금 마련한 그 끝에 완료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뭐 별건으로 몇 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별개의 사건으로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